네, 참여정부 미완의 과제로 불리는 사립학교 개혁에 대해서 최근 정부와 여당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문제에 이어 사립대학 개혁의 문제에 있어서 사립대학 저격수를 자처하고 있는 분입니다. 오늘 인더시사에서는 이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좀 온 국민이 기억하다시피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폭로하면서 사립유치원 개혁 여론에 불을 지피셨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립대학 개혁과 관련해서 또 문제를 들고 나오셨어요. 먼저 여쭙고 싶은 건 사립대학 비리 현황을 또 역시 최근에 발표하셨는데 얼마나 심각하길래 개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동안 우리 사회 아마 우리 김 기자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렇게 그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어느 대학에 문제가 있다더라, 어느 대학에 뭐 비리가 터졌다더라 이거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냥 그 대학의 이사장이나 총장의 무슨 개별 비리 혹은 뭐 그 재단의 문제, 이게 개별적인 문제로만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번 쭉 한 20년치의 사립대학에서 벌어졌었던 감사 결과 드러난 비리 그리고 수사 결과 확인된 횡령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쭉 모아본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함정이 있어요. 저희가 교육부를 통해서 각 대학에 자진 납세를 받은 거죠. 아, 그러니까 교육부에다가 각 대학이 자진 보고한 내용이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뭐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하고 거짓말을 했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속였거나 이러면 사실은 달리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 교육부를 통해서 확인한 거 그다음에 언론에 그 기사가 된 걸 확인해가지고 쭉 더해봤더니 그게 한 그 비리 금액만 2,600억이 넘습니다. 2,600억. 얘가 뭐 유치원은 뭐 몇백억이다 이래가지고 국민들이 발칵 뒤집혔었는데 여기는 2,600억이 넘어요. 그리고 이제 또 들여다보면 뭐가 문제냐면 그 유치원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조 정도의 사립유치원 지원을 우리 국민 혈세로 지원하고 있는데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7조 2천억 원입니다. 아, 유치원은 2조인데 사립대학은 7조. 그래서 뭐 비리 규모도 다르고요. 지원 금액도 뭐 월등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사실 맡고 있는 교육의 영역도 고등교육의 많은 부분을 우리 사립대학들이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우 심각하다. 근데 여기서 발견된 비리의 종류는 유치원과 그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카드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가가지고 흥청망청 써버리는 경우, 그리고 또 그 돈을 가지고서 그냥 횡령하는 경우들도 많았고요. 총장이 저기 미장원을 간다거나 골프장을 간다거나 이러면서 그 공금을 써버리고 지적을 받았던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며느리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 아파트가 뭐 예를 들면 한 5억 정도인데 시세보다 1억 이상을 더 주고 그 아파트를 대학이 매입하게 합니다. 시세보다 1억을 더 얹어서. 그래서 그 총장의 관사로 사용을 하게 하는 이런 뭐 황당무계한 일도 많고요. 뭐 딸을 이렇게 채용을 하는데 설립자의 딸을 채용을 하는데 면접은 아버지가 보고 또 먼저 들어왔었던 뭐 형제 자매가 같이 보고 뭐 이런 방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겉에서만 보고 있었던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우리 사립대학들의 어떤에 대한 신뢰 이런 완전히 무너져 있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걸 좀 감사를 해보자. 그리고 좀 들여다보고 제도적인 문제로 법적인 문제로 좀 이렇게 대안을 마련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번에 문제를 폭로하고 또 관심을 촉구한 이유입니다. 그 말씀 들어보면 지금 적발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교육부에 보고한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빙산의 일각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부에 보고한 내용은 뭐 사건화돼서 뭐 확정 판결을 받거나 뭐 이런 것들 눈에 드러난 거란 말씀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규모가 2,600억. 더 이제 놀라웠던 건 유치원 비리 때도 제가 그걸 확인을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한 4,500개 사립유치원이 있었는데요. 그 4,500개 사립유치원 중에 절반이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은 감사를 받지 않았고
감사를 받은 나머지 절반 중에 대부분은 술렁술렁 감사로 끝났고. 네네. 그러니까 유독 몇 개만 이렇게 뭐 집중해서 이게 확인이 되고 이렇게 해서 끝났었거든요. 그러니 이거는 구조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구나. 근데 이 대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거의 네. 절반에 가까운 사립대학들이 개교 이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부 수립 이후에 단 한 번도 그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근데 거기 그런 대학들이 주로 어디냐? 연대, 고대, 서강대, 경희대. 이렇게 이 말만 들어도 이거 뭐야? 왜 이렇게 큰 데가 안 받았을까? 사실 여기에도 무슨 이분들이 이 대학들의 놀라운 로비력, 네트워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감사를 피해간 건 아닐까라고 하는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마당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사를 받거나 확인된 것만 그 모양인데 감사를 아예 받지 않았으니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대학들의 비리는 지금 2,600억이 포함도 되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가 아뜨거라 하고 뒤늦게 부랴부랴 사립대학들 지금까지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들의 네. 감사를 하겠다. 그중에서도 6,000명 이상 되는 큰 대학 중심으로 한다고 그래서요. 오는 7월 17일부터 연세대학교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연세대학교는 뭐 중도 신용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상식, 투명한 회계 네. 그리고 아주 공정하고 올바른 학사 운영 이런 것들을 점검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 적발된 곳이라는 게 절반이라밖에 안 되는 거고 예. 그리고 말씀하신 그 대어라 그런가요? 큰 물고기, 연세대, 예. 고려대 이런 대학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받았다는. 참 이상하죠. 그러면 지금 사실 교육부와 예. 감사원이 적발한 곳이 말 그대로 힘없는 피레미 사립대학만 적발한 거 아닙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요. 이훈혜 교육부 장관이 오늘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립대학들에 대한 교육부의 이런 적극적인 뭐 감사라든지 견제 노력이 그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이유 중에 네. 이 교육 관료들이 자기가 이른바 옷을 벗고 그 대학에 여러 뭐 대외 협력 담당이라든지 아니면 총장, 부총장 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갈 것에 대한 자기 자리 보존받는 예, 그렇습니다. 거. 그래서 네. 뭐 이사 자리라든지 이런 것도 갈 것에 대한 그런 염두를 두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의혹이 있는 거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교육수장이 그런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아주 의미가 저는 이제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건드려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네. 그러나 뭐 장관 혼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니까요.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도 많으셔야 될 것 같고 저처럼 여당이지만 국회의원이 자기 할 일 하고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우리 사립대학들이 제대로 우리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대로 가겠습니다. 어쩌면 유치원은 어디 유치원 나왔냐 하는 부분이 아니겠지만 대학은 우리 사회 곳곳에 사립대학 출신들이 존재하고 그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정부 수립에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유은혜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모든 교육부 관료들이 그 해당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엄청난 개혁 과제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도 사립대학을 나왔고요. 네. 제가 졸업한 대학에 여러 문제점을 지적을 하니까 당장 대학 총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제 주변에 선배님들 제가 그 대학의 제일 후배니까 네. 제일 어리니까 다 전화가 한 번씩 오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아예 힘든 일을 하려고 해 이러면서요. 네. 그렇죠. 큰 정치해야지 뭐 이러시는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다른 네. 대학들 할 때마다 네. 그 대학의 졸업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중에 아마 제가 대충 알기로 60~70%가 사립대학 출신들이실 거예요. 네. 그러니 그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할지 사실 여러 가지 걱정은 되죠. 네. 그래서 그 국회에서 법으로 만드는 일들이 중요한 거고 그 법을 만드신 분들이 국민만 바라보고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의원님께서 이 개정안을 네. 이런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 6월 17일 날인가 하셨는데 예. 무엇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겁니까? 뭐 유치원 관련해서 똑같이 아주 간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들어보면 대안이 나오거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사립대학의 여러 문제점들은 주로 설립자, 이사장, 총장이
족벌 체제로 이 대학을 운영하고 사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들 때문에 드러나는 경우가 뭐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이사회 구성을 좀 달리하자라는 겁니다.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 지금 개방이사가 4분의 1 로 되어 있거든요. 개방이사라 하면 외부에서 이사를 그렇습니다. 받는 거니까 외부 인사가 4분의 1, 25% 정도 참여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그런데요. 현재? 그거를 이제 2분의 1로 좀 확대하자. 절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개방이사를 그동안 이제 모셔오는데 어떤 분들이냐, 사촌 동생, 며느리, 사위 뭐 이런 분들로 이제 앉히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이거는 좀 하지 말자. 나머지 절반은 뭐 며느리 사위로 이렇게 채우시더라도 나머지 절반은 외부의 전문성이 있거나 또 다른 경험이 있거나 교육 전문가라거나 이런 분들을 모셔와서 다양한 경험과 또 다양한 교육의 어떤 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에게 좋도록 이렇게 해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2분의 1로 확대하고 친족들을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그동안 우리 이사회에서 무슨 중요한 결정들 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결정을 누가 어떻게 해서 냈는지 회의록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폭넓게 열어놨기 때문에 대부분이 공개를 하지를 않아요. 결과 정도만 이렇게 공지를 하는 정도고 찾아보기도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러네요. 그 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반드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2,60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빙산의 일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처리됐느냐. 유치원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반납하고 다시 자진해서 그냥 갖다 놓기만 환급 환수 조치만 해놓고 나면 그냥 대충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한 회계 비리 문제가 드러났을 때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좀 세울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거는 잘못 쓰게 되면 처벌됩니다라고 하는 형사처벌 원칙도 분명히 세우는 법안입니다. 다만 과거에 우리 열린우리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 그 사학법 개정 때문에 곤혹을 치러서 트라우마가 이렇게 여당 안에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 일을 추진한다고 할 때도 아니 유치원을 어떻게 넘어갔다고 치더라도 겁도 없다. 어쩌려고 그러냐. 이렇게들 얘기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래서 이번에 약간은 이렇게 그 아주 협소하게 정리를 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단순화시킨 게 뭐냐면 회계 투명성. 대학 비리 근절, 이 두 가지입니다. 뭐 대학 운영의 민주성, 민주화의 강화 막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요거 드러난 문제점들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것으로 회계 투명성과 대학 운영과 관련된 요 부분만 딱 맞춰놨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회 상식에 아주 맞춰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사립 대학의 문제로만 국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른바 그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사학까지 확대를 하면 너무 대상이 이제 넓어지고 우리 교육부가 감당을 못할 수준인 것이 분명을 해서 그 대학으로만 일단 한정을 하고요. 그렇게 되니까 과거에 가장 큰 이제 그 반발 세력이 어디였냐면 종교재단이었어요. 그런 반발들을 좀 이렇게 피해가기 위해서 대학으로만 국한하고 그리고 회계 문제를 중심으로만 딱 이야기를 하는 나름 조금 타협안을 낸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국민 여론과 수준이 이 정도 이제 되지 않겠냐라고 할 수 있는 걸 하셨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사학법 개정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정부 때 실패라 그럴까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때 여론은 높았어요. 국민들이 개혁해야 된다. 마치 검경 수사권 조작처럼 똑같이 여론은 높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뭐가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 그 사학 개혁이라고 하는 문제를 정의의 문제로만 접근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좀 다르게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사립 대학 개혁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다. 이게 민생의 문제 아니냐. 사립 대학이 제대로 운영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등록금 높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립 대학이 제대로 된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만 한다고 그런다면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배움이 허덕이고 또 그 일자리를 찾는데 어렵지 않을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여기 이것이 투명하게 운영이 되도록 하는 거, 이 부분을 좀 하는 것이 그야말로 민생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이 낸 7조 2천억 원이라고 하는 돈과 우리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피같이 벌어서 낸 피 같은 돈. 이 돈들을 눈먼 돈처럼 이렇게 마구 쓰고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된 거죠. 저는
단순하게 왜 이렇게 돈을 함부로 쓰고 왜 이렇게 낭비를 하고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이렇게 부정한 짓을 저지르냐. 네. 구조는 거기에 있었구나. 그러면 요것만 고치자. 더 이상 안 된다. 견제장치를 그 안에 둬야 된다. 그리고 잘못 쓰면 처벌하겠다. 과정에서 누가 잘못 쓰도록 했는지도 확인하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회의록도 공개하고 네. 처벌장치 넣고 그다음에 그 운영과 관련해서도 견제장치를 넣겠다. 이거거든요. 네. 딱 그 부분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할 때 사립대학에서 사립대학 이건 내 거다. 내 거니까 이건 자율권 침해다. 뭐 사립유치원에도 있었던 얘기지만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우리 얘기할 수 있을까요? 대학은 그것이 사립이든 국공립이든 간에요. 우리 그 고등교육의 공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공적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혈세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고요. 다양한 방식의 혜택들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당신 개인 거면 그 세금도 다 내고 운영과 관련해 이익 보는 거에 대한 이익 세금도 다 내야 되거든요. 운영과 관련된 세금뿐만이 아니라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리고 뭐 대대로 지금 뭐 4대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이미 4대 세습까지 된 데가 있어요. 그리고 온갖 문제들이 이제 쌓여왔는데 웬만하면 봐주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뭐 건립 취지도 있고 또 뭐 건학 이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학으로서의 존중은 다 해줍니다. 다른 걸 건드겠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회계 투명성을 지켜주고 우리 사회의 조그마한 중소기업도 그 정도 수준으로 잘못하게 되면 감옥 가거나 처벌받는데 심지어 우리 버스 운전사분이 1,400 얼마 이렇게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가 그분 징계받고 해고됐어요. 그게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어요. 네. 공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버스 회사 대부분이 어떤 그 공적 자금이라든지 공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엄하게 다스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대학은 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깨끗하고 그리고 아주 공식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국고 보조 비율이랄까요? 사립대학에 예. 그리고 등록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비율이랄까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로 좀 얘기해야 저희가 또 자기 것만이 아니다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한 7조 2천억 원이 투입이 되는데 각 대학별로 이렇게 보면 25에서 한 35 사이가 국고보조로 운영이 되고요. 네. 거의 나머지의 대부분 네. 한 뭐 60에서 한 80 이 수준이 학생들의 등록금입니다. 그리고 뭐 별도의 그 재정 사업들을 하잖아요. 재정 사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로 조금 되어 있고요. 이른바 재단 전입금, 재단이 기여하는 거. 내는 돈 말하는 거죠? 네, 뿅아리 눈물만큼도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학교를 운영해서 이렇게 하는 건 학교 운영의 전체적인 어떤 재산으로 운영하는 거죠. 그러나 재단이 해마다 이렇게 전입금을 통해 가지고 대학 발전에 기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거의 뭐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니 학교를 처음 지었을 때, 처음 제공했을 때의 그 기여분을 우리가 뭐 얘기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설립자와 이사장의 네. 거는 별로 없으니 다 우리 학생들의 것으로 운영되고 다 우리 국민들의 돈으로 운영되니까 네. 그거는 감사합시다. 네. 아니 네. 소득이 있으면 세금 내고 세금 낸 데에는 감사가 있어야죠. 국민들의 혈세인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식입니다. 종교계. 또 있고 또 정치인들과의 또 관계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또 내년 또 총선도 앞두고 있고. 예. 이거 솔직히 어떻습니까? 좀 설명해 주신다면 종교계, 정치인. 쉬운 게 하나도 없죠. 왜 그러느냐면 20대 국회가요. 근데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12월이 끝납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 법안을 처리하는 네.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20대 국회가 끝나면 법안도 자동 폐기된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가 아직 3년 가까이 또 시간이 남아있거든요.
내년 끝나고 나면 2년 정도 시간이 남겠습니다만 그러면 21대 국회에서 이 과제는 다시 추진해야 됩니다. 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여론 작업하고 대학 종합감사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고 각 대학의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분류 선별 작업들을 좀 해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모든 과정과 법제화의 과정이 조금 다르게 갈 수 있습니다. 법제화 이미 유치원과 관련해서도 에듀파인 정착 거의 되어가고 있죠. 그다음에 각 사립 유치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현장 점검 작업들을 이제사 교육청들이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작업을 뒷받침할 유치원 3법은 올해 한 12월 정도에 통과가 될 겁니다. 그러면 법적인 제도는 조금 늦게 가더라도 이미 현장은 우리 교육당국이 제대로 일을 하게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가 제대로 일을 하면 지금 만연해 있고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던 그런 비리라든지 운영상의 문제점들은 많이 사그라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이제 박용진이의 사립학교법 또 정부에서도 의견 내시겠죠. 그 부분들이 좀 통과되는 건 21대가 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들조차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감시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해 당사자가 많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해 당사자는 본인이 그 사립재단의 관련자입니다. 가족이거나 네. 구성원이거나 심지어 이제 홍문정 의원님 같은 경우도 어디 사학인가요? 뭐 의정부 쪽에 있는 뭐 대학의 예. 이제 이사장 하셔갖고 또 그 가족이 재단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이제 나경원 의원, 그다음에 장제원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한 달이 건너서 이렇게 하게 되면 뭐 가장 넓게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학교와 이렇게 관계가 있죠. 또 교수 출신들의 경우에도 관계가 있으시겠죠.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연줄들이 있는데 적어도 저는 나경원, 장제원, 홍문정 의원에게조차도 적어도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이 선출해준 국회의원으로서 공인의식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자기 이익을 우선 자기 문제와 연관해서가 아니라 공인이 된 사람으로서의 공적 자세를 우선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우리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다루는 데 있어서 뭐 반대하고 이런 모습들에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하신 부분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뚫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옳은 방향으로 가고는 있거든요. 대한민국 국회가 여러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할 일은 제대로 해내가겠다는 약속 말씀드립니다. 이걸 전망해 보면 이 대학교 사학법 개정이 어떨지 또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여쭤본다면 네. 지난해 말에 네. 유치원 3법이 이른바 그 신속처리 법안 이 궤도에 네. 탔잖아요. 그렇죠. 패스트트랙.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패스트트랙은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관련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로 넘어가서 90일, 본회의로 넘어가서 60일 이렇게 총 330일 동안 네. 이 법안을 홀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동전의 양면인데요. 거꾸로 보면 이 이상은 더 이상 질질 끄지 못하도록 못 박아놓은 법입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의 묘미는 이게 어느 세월에 되느냐고 싶으면서도 언젠가 그날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다 보니까 180일이 지나갔고 법사위로 넘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법사위에서도 아무리 뭐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거 논의를 막고 하더라도 90일이 지나면 9월이면 이제 또 넘어갑니다. 네. 또 의장님도 이러도 못한다. 그래도 60일이면 됩니다. 그게 딱 끝나는 날이 언제냐면 네. 11월 22일입니다. 올해 11월 21일 날은 네. 무조건 해야 되는 날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날로부터 이제 바로 잡히는 본회의가 잡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가장 빨리 올리실 거예요. 문희상 의장님이. 네. 그러면 표결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에서는 큰 걱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 그 광주에 또 전남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네. 행여나 그 지역의 유치원 한유총 지부 이쪽하고 간담회하고 이렇게 또 압력받고 이러시다가 혹시 이거 내년 선거에 불리한 거 아닌가 해서 딴 데 찍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주 시민분들 또 전남 도민들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서 격려해 주셔야 돼요. 유치원 원장님들이 세냐 우리 국민이 세냐 한번 이번에 꼭 좀 네. 보여주십시오. 박용진 의원님 모시면 여러 얘기를 나눌 수 있지만 그중에서 이제 사학개혁 문제를 오늘 집중적으로 알아봤는데 시청자분들에게 오셨으니 마무리 이거에 대한 의미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예,
뭐 불러만 주신다면 언제든지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라도요 우리 광주 시민 전남 도민 여러분들 뵈러 기쁜 마음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립대학 개혁의 문제는 뭐 문제를 드러내서 없는 문제를 드러내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훌륭한 나라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어려운 과정을 잘 극복해 주신 덕분에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박수받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집안이나 또 한 개인이나 잘 성장하고 잘 커왔다 하더라도요. 그 몸에 어느 정도 노폐물이 쌓이고 또 성장 과정에서 뭐 예전에는 먹었을 때 맛있고 몸으로 건강하게 가는 그런 음식도 이제 조금 몸에 안 맞는 이상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체질 개선의 한 단계가 이제 대한민국에 왔다고 저는 보고요. 잘해왔으나 있었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고 정리해 나가는 그런 시기로 생각을 해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학개혁 문제에 대해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낙곤의 시사본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irst time I seen her walk by, man, I about fell about my chair. Had to get her number, it took me like 6 weeks. Now me and her go way back, like Cadillac.